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에펙을 통해 가지고 그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나 모션 그래픽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주로 에펙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신경 써서 작업을 하시죠. 하여튼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실제 이거를 남들이 볼 때 또 평가를 받을 때 하나의 이제 작품으로서 보통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평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그 기술적인 에펙의 기능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만드시면은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색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폰트도 중요하고 또 어떤 쉐이프, 형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컨트라스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 컨트라스트라는 거는 이제 밝기의 컨트라스트도 있을 수 있고 색깔의 컨트라스트, 또 크기의 컨트라스트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 폰트도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굵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것이고 또 이 색깔 그리고 그 밝기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그런 레이아웃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레이아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FAK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움직임을 아주 자연스럽게 주게 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두 개의 그런 그 그래픽이 있죠. 둘 중에 딱 눈에 띄는 것이 뭐죠? 예, 어느 쪽이 더 눈에 띄죠? 당연하게 오른쪽이 더 눈에 띄고 그렇겠죠. 사실 이제 왼쪽 오른쪽 중에서 사실 화면의 오른쪽이 더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화면 프레임 이 네모난 프레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최종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선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런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로 봤을 때 오른쪽이 훨씬 더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인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래픽을 일반적으로 그 봤을 때 오른쪽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왼쪽 같은 그래픽은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왼쪽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죠?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글자가 이제 모션 그래픽스가 중요한 글자일 텐데 이 글자가 바탕색과 그 구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거꾸로 이제 두 번째 그 중요한 글자인 in After Effects 그것이 더 이렇게 도드라 보여요. 그죠? 예. 그런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러한 쉐이프의 색깔들, 쉐이프는 똑같은데 색깔들이 훨씬 많죠. 이게 좀 더 그 단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새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뒤에 있는 저런 파란색이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약간 이렇게 그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요 제 밑에 보면은 글자가 있는데 이건 아예 묻혀서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잘못된 그래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훨 낫죠, 그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글자인 모션 그래픽스가 잘 두드러지게 잘 보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밑에 글자가 좀 더 컨트라스트가 강할 수 있지만은 이 뒤 배경보다 우선은 글자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글자가 첫 번째로 중요한 글자로 여겨지기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 쉐이프 역시 색깔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죠. 예. 노란 색깔, 파란색, 검은색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새의 포인트가 확실하게 지어지죠, 그죠? 그리고 약간의 그런 이 레이어 깊이감도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밑에 이제 free online course by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 공짜 온라인 코스라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우선은 인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세 번째로 중요한 글자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왼쪽 것보다 오른쪽 것들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을까? 색깔을 선택하는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폰트를 선택하는 규칙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죠. 예. 우선 색깔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색깔을 선택을 잘 하려면은 색깔 주제를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뭐 10분짜리든 5분짜리든 아니면 뭐 1분짜리든 아니면 30분짜리든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글자도 넣고 쉐이프도 넣고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넣을 때 여긴 다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가지 색깔을 넣을지 그 색깔은 또 어떤 조화를 이룰지 어떤 색깔을 쓰는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색깔 어떤 색깔을 쓰는 게 좋은지 내가 처음에 이 색깔 썼다가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다른 색깔 썼다가 계속 그때그때마다 다른 색깔 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눈에 딱 조화가 되는 그런 색깔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색깔은 여러분이 작업을 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색깔을 최대 5개를 쓰겠다 하면은 그 5개의 색깔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눈에 딱 보고 그래 이렇게 색깔을 쓰면은 좀 조화롭겠다. 앞으로 요 색깔만 쓰겠다. 예를 들어서 바탕 색깔은 이걸로 쓰고 글자는 이걸로 쓰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드라질 수 있겠죠. 글자가 확실하게 컨트라스트 대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을 짠다든지 이거는 쉐이프의 색깔로 쓰겠다. 이건 아니면 이걸로 쉐이프에 쓰겠다. 이거는 뭐 이런 선의 색깔을 쓰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깔을 이렇게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주제 색깔을 정해가지고 그것만 쓰는 거죠. 많이 쓰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색깔을 많이 쓰지 말자. 색깔은 최대 5가지 정도까지만 쓰자. 더 많이 쓰면은 번잡해질 수 있고 어떤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더 less, 더 more 이런 말을 하죠.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많이 쓰지 말자. 그리고 색깔을 쓰면은 몇 가지 색깔을 내가 쓰려고 하는 색깔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것들이 잘 조화되는지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후에 작업을 할 때 이 색깔만 쓰는 거죠. 예.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에 되게 좋게 어도비 홈페이지 가면은 그것을 해줘요. 예, 그것들을 쉽게 좀 효율적 있게 색깔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제 어도비 색깔 어도비 color.adobe.com으로 가면은 이제 어도비 컬러가 나와요. 예. 여기 가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색깔을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색깔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어떤 색깔을 쓰고 싶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단색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색도 있고 하면 얘가 이제 보색만 잡아준다거나 분할 보색도 있고 정사각형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용자 정의해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들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계열 색깔을 주로 이제 쓰겠다. 그래서 파란색은 주로 이런 색깔 쓰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색깔을 정할 수가 있겠죠.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색깔의 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나는 좀 어떤 트렌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들을 좀 참조하겠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알아서 또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탐색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좋아하는 색깔이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바다 색깔을 좋아한다 하면 바다를 치면은 이렇게 바다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바다에 관련된 이제 이건 바다의 색깔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예, 이것도 바다의 색깔을 모아놓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선택을 할 때, 어떤 건지 선택할 수 있겠죠. 선택하는데 나중에 쓸 때 배경과 그리고 글자 색깔이 나름대로 이렇게 컨트라스트 대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 똑같은 색깔로 가면은 예를 들어 여기는 다 그 전반적으로 이 밝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배경에 이거 글자로 하면은 도드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좀 명확한 게 낫겠죠. 명확한 게.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이 바탕색과 진한 색깔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이게 색깔을 더 지정해 줄 수 있어. 나는 블루 파란 색깔하고 오렌지 색깔을 나는 좋아하는데 이 두 색깔을 이제 좀 그 주제로 해서 좀 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 두 색깔을 이렇게 찾아줘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약간 딱 보니까 이제 이 노을 질 때 그 하늘의 색깔들을 이렇게 참조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나 볼까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대조가 확실하게 되죠. 요거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걸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추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됐어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구독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겠죠. 만약 구독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이제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JPEG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제 이게 다운로드 되잖아요. 이게 JPEG으로 다운로드 된 거예요.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임포트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이 색깔을 이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도 하고 또 라이브러리에 또 등록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그 FA에 한번 가볼까요? FA 가면은 예, 이렇게 이미 등록됐어요 벌써. 이렇게 등록됐죠, 그죠? 두 개나 등록을 해놨나 봐요. 그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두 개나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가면은 라이브러리를 못 찾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 가서 라이브러리를 치면은 또 이렇게 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만약 이 라이브러리가 아니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자를 쓸 때 이거를 참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위에 이렇게 탭으로 아예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디폴트 자체가 그렇다면은 이걸 디폴트로 해볼까요? 워크스페이스에 우리 워크스페이스가 Reset Library to Save Out 이걸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그냥 스탠다드로 가죠. 항상 우리 스탠다드로 했으니까 스탠다드로 갔을 때 스탠다드로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같은 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바탕 색깔을 넣기로 하죠. 바탕 색깔은 우리가 뉴 가서 솔리드에서 바탕 색깔을 만드는데 이제 아까 여기 라이브러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라이브러리를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솔리드에 가서 요 색깔을 이제 어느 색깔을 바탕색으로 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 색깔은 내가 짙은 색깔로 하겠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게 바탕 색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자를 쳐야 되겠죠. 글자를 칠 때 After Effect를 쳤어요. 쳤는데 요 글자의 폰트를 넣으려고 하니까 라이브러리가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이럴 때는 얘를 딱 잡고 쭉 내려서 밑에 갖다 놔야 되겠죠. 이렇게 얘를 잡고 이렇게 밑에 갖다 놓으면 돼요. 밑에다가 그러면 이제 밑에 갖다 놨으니까 이제 얘를 클릭해 가지고 나는 이 색깔로 가겠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폰트는 다른 폰트로 또 바꿔줄 수 있겠죠. 에리얼 블랙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런 식으로 After Effects라는 글자를 쳤는데 요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색깔을 다 가는 거죠. 요 5가지 색깔, 요 5색깔 사용해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로 곧바로 가질 수 없다면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제 아까 그 다운로드에다가 저장했죠. 제가 다운로드에다 저장했으니까 다운로드에 저장한 여기 JPEG 이게 있죠. 이거 아까 그걸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제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쉐이프를 그냥 하나 만든다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면은 이 색깔은 이제 스트로크는 없고 요 필 색깔을 나는 이제 이걸로 가고 싶다. 요 색깔로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밑으로 가라. 너무 밑으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 색깔이 또 A자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달라지겠죠. 나는 이 색깔을 바꿔줘야겠다. 이 필 색깔을 이걸로 바꿔주겠다. 녹색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훨 낫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이미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이 5가지 색깔만 넣는 거죠. 아니면은 흰 색깔도 괜찮으니까 뭐 흰 색깔까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흰 색깔까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색깔을 계획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또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에 가면은 요즘에 어떤 그래픽 디자인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로 들어가면은 이런 게 트렌드다. 이런 느낌을 주겠다. 그럼 얘를 선택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JPEG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원이든 어도비 회원이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회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 어도비 color.adobe.com으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까 요거는 지금 이거는 요 그래픽은 요 지금 그 컬러 주제 이 색깔 주제로 간 거죠. 이 5가지. 이 5가지 안에서만 썼죠. 그죠? 딴 거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화로운 색깔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만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일관된 색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이 또 나름대로 어떤 주제하고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야기 주제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를 이제 칠 때 대조가 되게 중요해요.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요 3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글자가 눈에 들어오죠? 3개 중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죠? 당연하게 이게 제일 눈에 안 들어오겠죠. 컨트라스트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 2가지는 눈에 잘 들어와요, 그죠? 근데도 이 가운데 게 더 눈이 들어오죠. 그 이유는 똑같이 둘 다 컨트라스트가 있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얘가 가운데에 서 있어. 그래요, 가운데.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은 우리 눈은 가운데 뭐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얘가 가운데 있으면은 얘가 더 돋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튼간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경과 이 정경 색깔, 배경과 이 피사체 이게 글자가 배경과 글자 타이포그래피의 색깔, 배경과 이 색깔은 컨트라스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이 밝으면은 그 배경이 이렇게 이 밝은 이런 색깔이면은 또 이 글자가 어두운 색깔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 컨트라스트가 확실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번째 그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색깔을 적게 써라. 5개 이하로 써라. 그리고 또 글자는 배경과 확실하게 컨트라스트를 가져라. 여기에 되겠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폰트죠, 폰트.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오른쪽 게 더 깔끔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이거는 글자가 화려하지만은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잘 전달 안 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멋지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또 이거는 폰트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 둘, 3개.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더 정신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폰트를 선택할 때는 폰트를 여러 가지 쓰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 쓰면서 그 폰트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뭐 이트릭체라든지 아니면 굵기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바꿔서 바꾸어서 약간 변화를 주지, 이런 식으로 이 폰트 썼다가 이 폰트 썼다가 또 이 폰트 썼다가 이 폰트 썼다가 폰트를 여러 가지 쓰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폰트는 웬만하면 하나만 쓰자. 알겠죠? 하나만 쓰자.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를 쓸 때 어떤 폰트를 쓰는 게 좋냐면은 이런 게 없는 게, 요렇게 끝에 이런 식으로 툭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약간 데코레이션처럼 장식하는 요런 게 없는 거. 요게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세리프예요, 세리프. 요걸 세리프라고 합니다. 요게 없는 게 산 세리프예요, 산 세리프. 그래서 산 세리프 폰트를 쓰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글자도 요런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명조체 이런 게 이제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도.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도 고딕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죠. 근데 명조체는 이렇게 약간은 폼을 잡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글자는 이쁘긴 이쁘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글자가 굉장히 패러그래프처럼 절이 많을 때, 글자가 되게 많을 때는 맞아요. 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여러분, 논문 같은 것도 괜찮고. 근데, 그래픽, 글자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는 산세리프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산세리프죠. 그죠?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어떤 장식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또 어도비 사이트에 가서 또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어도비 무슨 홍보대사가 된 느낌인데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굳이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폰트 어도비 폰트에 이렇게 폰트.adobe.com에 가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폰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폰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산세리프 전치면 이제 전체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러한 어떤 필기체라든지 세리프가 들어있는 책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세리프, 산스가 없다는 뜻이죠. without라는 뜻이고 세리프가 없는 제가 산세리프예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폰트를 찾는 거죠, 여기서 찾아요. 그래서 만약 뭐가 좋을까요? 여기에 이제 한글도 있네요, 그죠? 한글. 그냥 이게 한글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영어고 영어가 많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랭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글은 없는 코리안이 없죠, 그죠? A, B, C, D, E, F, G, H, K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도비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우리나라 한글체를 도움받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쓰려면 내가 그래서 요 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뷰 패밀리를 보게 되면은 요렇게 뷰 패밀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여기 두꺼운 여기 마음에 든다 하면은 얘를 액티브 폰트 하면은 이제 이게 라이센스가 됐고 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 구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액티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폰트는 그냥 구독하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게 모스트라 누오보라는 거를 모스트라 누오보 헤비 이거를 제가 지금 액티브 했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다시 가면은
이 글자체를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요 글자체를 폰트를 아까 모스트라 모스트 M 지금 제가 액티브 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모스트라 19.15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액티브한 거예요. 모스트라 누오바 이렇게 하면은 이 글자체군요.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네. 막상 가져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딱 들진 않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폰트는 그 헬베티카를 좋아해요. 헬베티카 뉴. 저는 차라리 이런 그냥 단순한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단순한 게 훨씬 더 좋죠, 그죠? 단순한 게 더 좋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그래픽을 볼 때 각각의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각각 요소들이 나름대로 중요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글자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글자가 있고 그리고 쉐이프가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중요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션 그래픽이라는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글자가 제일 중요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통 글을 읽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고 하기 때문에 탁 뭔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렇게 위쪽 중에서도 상단 중에서도 왼쪽 이쪽을 제일 먼저 볼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페이지를 딱 넘겼을 때 보통 이쪽을 보게 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습이 있죠. 그래서 왜냐면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에다가 중요한 글자를 넣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글자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걸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글자보다 더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죠. 크게 만들고 또 컨트라스트를 주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그래픽 만든 사람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뇌의 어떤 그 그래픽, 쉐이프, 요거를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중앙에다가 딱 이렇게 위치시켰죠. 그리고 이제 that speaks to your brain. 당신의 뇌로 이 얘기를 하는 그러한 이제 모션 그래픽이란 거죠. 근데 그 모션 그래픽스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모션 그래픽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 애프터 이펙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프리 온라인 코스라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식으로 글자와 쉐이프를 디자인할 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뭘 먼저 보고 뭘 주요하게 봐라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색깔과 크기와 위치가 이 세 가지가 사람들에게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종의 그러한 말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이죠. 비언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를 나눠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건데 지금 이 글자를 이 밑으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어색하죠,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한데 얘를 밑에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안정적이고 이게 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밑에보다는 위에가 낫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중요한 게 들어가는 게 맞긴 하죠, 그죠? 다음,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느 글이 딱 읽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이 더 편하게 느껴지죠. 왜냐면 이제 이러한 여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종이가 모자라면 이렇게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죠? 예. 여백을 좀 주는 것이 훨씬 더 보는 사람한테 그 읽는 사람한테 훨씬 좋겠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픽도 요거하고 이거하고 물론 이제 난 크게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일부러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요게 더 가독성이 더 있어요. 이렇게 요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확실한 여백을 주는 것이 가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간판도 그래요. 간판도 너무 이렇게 간판을 크게 만들면은 도리어 사람들이 그 간판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크기가 배경에 비해서 적절하게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눈에 띄는 그런 글자를 만든다는 것이 무조건 크게 한다고 눈에 띈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항상 더 모아 더 레스 거꾸로 있다. 더 레스 더 모아. 그러니까 적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느낌을 주죠.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래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에펙에서도 에펙을 보면은 에펙에도 뷰에 가면은 여러분들 쇼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쇼 그리드.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글자도 이 크기를 나름대로 내가 딱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 보면은 지금 이 글자는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정도의 크기에 딱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글자를 쓸 때는 이 글자의 크기의 반 정도만 내가 치겠다 하면은 반 정도를 그리드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반 정도를 한번 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를 하나 더 쳐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를 크리에이티브 그래픽 모션 그래픽 할까요? 모션 픽스 크리에이티브 모션 그래픽 이렇게 하고 글자를 좀 작게 해야 되겠죠. 글자를 쭉 작게 하면 되는데 요 크기를 보세요. 요 크기가 이제 요거는 이제 3개니까 요건 1개 반 정도 하면 되겠죠. 1개. 그러니까 여기가 1개. 여러분 이제 요게 이게 스냅핑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 예를 위나 뭐 중앙이나 이렇게 딱딱 붙긴 잘 붙는데 가운데죠. 가운데 딱 붙죠. 여기도 딱 가운데 붙죠. 붙는데 이 그리드에 이렇게 다가가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스냅핑을 빼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그리드에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한 개 반 정도 한다. 그러면 딱 이게 1개 반 정도 되겠죠, 그죠? 요게 한 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얘를 좀 줄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맞게끔 여기에 맞게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얘보다 크기가 되는데 그럼 얘가 이제 좀 올라가는 게 얘가 이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얘가 전반적으로 좀 내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다 올려줘요. 이 정도면 됐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글자, 요 글자에는 색깔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색깔을
요거죠. 요 색깔을 이제 요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글자 이 색깔의 테마가 있으니까 색깔 테마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 사이가 너무 버려졌죠, 그죠? 예. 저는 사이가 좀 이렇게 가까운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게. 그래서 그리고 두 개를 이제 다 내리는 게 이제 이렇게 하면 스냅핑 하면은 딱 중앙으로 오겠죠. 예. 스냅핑이 좋은 점이 내가 원하는 중앙점을 딱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이제 이 그리드를 통해서 나름대로 비율을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이 요건 두 개, 요건 하나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100이면은 여기는 50으로 이렇게 이제 글자 크기를 명확하게 좀 정한 것이죠, 그죠? 약간 계산해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간격도 딱 요거하고 똑같이 얘가 100이면은 얘는 50, 간격도 50, 위에 간격도 50, 밑에 간격도 50 이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된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그리드를 통해서 내가 그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 간격이 들쭉날쭉 어떤 간격은 50이 아니라 70, 어떤 건 80, 어떤 건 50 이렇게 하지 말고 50이면 다 50으로 주는 게 낫겠죠. 얘는 50인데 얘는 70, 얘는 30 이러면은 느낌이 깔끔한 느낌이 안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격도 그래요. 간격이나 거리 그리고 이 글자의 어떤 높이 이런 것들도 다양하기보다는 적으면 더 좋아요. 더 레스 더 모아 이런 것도 더 레스 더 모아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게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30초가 될 수도 있고 30초짜리라고 하면은 30초짜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 개의 이제 그런 어떤 씬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씬 안에는 또 많은 샷들이 다양한 또 움직임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대표 씬들을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그래서 이제 이것들 하나하나 다 움직임을 주기 전에 계획을 해서 그것들이 서로 다 잘 어울리는지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움직임하기까지 이제 움직임은 여기서 그냥 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뭐로 변한다. 또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한다. 두 번 회전을 한다.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동작은 나중에 왜냐면 그 하나하나를 애니메이션 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면 좋겠죠. 스토리보드 만들 때 포토샵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프리미어로 만들 수도 있겠죠. 프리미어로도 이거를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냥 곧바로 에펙에서도 만들 수도 있죠. 움직임을 주기 전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획을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이제 그 계획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스토리보드를 그려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로들은 다 스토리보드를 그려요. 왜냐면 프로들은 자기 거 만든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의뢰자 한마디 돈을 내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만들기 전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컨펌을 받아야 돼요. 컨펌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다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그 의뢰자가 보고
아,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달라.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나는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의뢰자가 여기서는 나는 마지막에는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니면 색깔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또 뭘 수정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또 수정해 주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컨펌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됐겠죠? 예, 그래서 컨펌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만들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은 수정이 가능하지만은 전체를 다 처음부터 다시 구성을 바꾼다든지 아예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의뢰자도 컨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프로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실습을 한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한번 내가 프로처럼 한번 해보겠다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프로처럼 내가 잘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스스로가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작업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여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다양한 그런 그 규칙들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좀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규칙들을 신경 써가지고 앞으로 타이포그래피,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나 모션 그래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감사합니다.